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역함수 개념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역함수 개념 다룰 거고요. 그리고 역함수의 그리고 성질. 그러고서 그 개념과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예제 1, 예제 2, 그리고 예제 3, 4, 예제 5, 6, 7, 8 이래서 제목들마다 우린 유형을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잘 시작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역함수 정의부터 다룰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었을 때 그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었다면 이 함수를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는 y에서 x로 가는 이 함수를 우리는 f 역함수 즉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린 역함수라고 부를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 이따 성질에서 다룰 거지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이때 x가 f를 해석해서 fx로 가는 함수가 있었다면 이 fx를 y라고 했을 때 y는 다시 f 인버스 y랑 똑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근데 그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함수이어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할 거예요. 1대1 대응함수 우리 앞에 시간에서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 기억하세요. 세 번째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꼭 확인을 먼저 하실 거고요. 그럼 1대1 대응이라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거니까 이제 역함수를 만들어 보자. 그럼 그때 두 번째 우리는 y는 fx를 x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x는 하고서 식을 쓸 거예요. 근데 학생들 여기서 가끔가다 헷갈리는 것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노란색으로 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있니? x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라고. 즉 x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 그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푸는지 2차 방정식을 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x는 하고 쓰여져 있는 이 식에서 x와 y를 서로 바꾸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리 학교 서술형 쓸 때 f의 정의역은 즉 원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본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시 여기 그림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본함수의 얘가 지금 원래 정의역이었고 이때 여기가 지금 치역이었는데 그때 역함수를 해석하다 보면 이때 역함수는 y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죠. 그러니까 본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본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는 역함수 성질 한번 또 다뤄볼게요. 역함수 성질 봐보겠습니다. 문제 풀 때 성질 많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f와 g가 1대1 대응이었을 때 그래야지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즉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때 두 함수의 역함수를 f 인버스 그리고 g 인버스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가장 많이 써먹는 성질이에요. 역함수 문제 풀 때 fa는 b라면 이때 f 인버스 b는 a이다. 즉 거꾸로도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이거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 안 구하고 그러고서 문제를 풀고 싶을 때 문제풀이를 하려고 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f 인버스에 인버스를 씌웠다. 즉 역함수에 본함수에 역함수를 씌웠는데 그거에 다시 역함수라면 항상 자기 자신의 원래 함수로 돌아와요. 그래서 옆에다 다시 써줬죠. 함수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우리는 다시 f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요. 세 번째 f 인버스의 합성 그리고 본함수 즉 역함수와 본함수를 합성하면 항상 항등함수가 될 겁니다 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되겠구나. 네 번째, 세 번째와 같은 말인데 이번은 거꾸로 추론하자. 그래서 g라는 함수와 f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그게 항등함수이면 이때 g라는 함수는 f의 역함수와 같은 거다. 반대로 f와 g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었다면 f라는 함수는 g 함수의 역함수이다. 즉 두 함수를 합성했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면 그때 얘는 서로의 역함수가 되겠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역함수를 합성을 한 함수를 역함수를 씌우면 그때는 우리는 반대로 써질 거예요. 그래서 g 서클 f를 역함수로 하세요 라고 한다면 f 인버스의 서클 g 인버스다 라고 적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질들을 갖고서 얘기를 할 거고요. 선생님 풀이 쓸 때마다 다시 이 성질들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부터 예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유형 1번입니다. 역함수 존재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였어요? 1대1 대응함수여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1대1 대응함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보니까 다음 보기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의 개수는요? 라고 질문했고,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인 걸 찾으래요. 그럼 1대1 대응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조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하고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기억에서 보니까 fx는 3x-1이어 돼 있어.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니은 fx는 x제곱이요 라고 돼 있었을 때 이때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에요. 세 번째 디귿 fx는 절대값 x요. 당연히 절대값 x도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네 번째 fx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6이요. 얘 1차 함수 얘는 1대1 대응이 맞고요. 미음은 fx는 마이너스 2여 돼 있으면 상수 함수니까 이렇게 일자로 그려주면 얘도 1대1 대응 함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기억과 리을만 되는 두 개, 즉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원래 다른 문제집마다 1대1 대응 조건 확인하는 건 우리 앞에 쪽 단원에서도 했었고 역함수 문제에서도 꼭 항상 질문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만 다루는 건 앞에 쪽 영상 한번 또 보고서 복습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유형 2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뭐 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1대1 대응 확인 그리고 두 번째 뭐 한다고 했었어요? x는 하고서 정리를 먼저 해놔라. 세 번째 뭐 한다고 했었을까요? x와 y를 바꿔서 써라. 그리고 정의역을 제시를 해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시행을 그대로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x 플러스 1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말하다 보니까 일단 얘는 1대1 대응은 맞아요. 1대1 대응이 맞구나. 대응 O.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일단 이거를 x는 하고 바꿀 거예요. 그럼 천천히 바꿀까요? 뭐 이 두 배를 해줘서 2y는 x 플러스 2요. 그러면 나머지 x는 하고 써졌더니 이때 2y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세 번째 뭐 할 거다? 우리는 지금 이때 얘를 y는 하고서 다시 x랑 y랑 바꿀 거다. 그러면 y는 이라고 써질 거고 2x 마이너스 2여 써지겠죠. 그럼 이렇게 바꿔놨는데 여기 상황에서는 얘 원래 있던 함수에 지금 정의역이 모든 실수니까 그리고 치역도 모든 실수니 이거는 따로 역함수에서는 정의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얘도 당연히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될 거고 치역도 모든 실수가 될 거니 이거는 굳이 정의를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두 번째 문제.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건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이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거 왜 깔아줬을까요?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이거 왜 깔아줬어요? 당연히 첫 번째 조건인 우리 지금 1대1 대응 조건 확인하기 위해서 깔아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원래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지금 축이 1인데 얘가 1, 어차피 1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얘는 1대1 대응이 맞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 당연히 우리는 이제 뭐 한다? 이거를 x는 하고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를 x는 하고 정리하려다 보니까 x는 y에 대한 식 이걸 정리하려다 보니까 학생들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 이 식 갖고 정리하려다 보면 학생들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게 시험지에서 많이 그리고 모든 문제집 풀이집에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아까 해줬던 말 한마디만 다시 강조할까요?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x에 대한 방정식 풀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이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x에 대한 지금 2차 식이죠. 그럼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겠다. 그럼 뭐야?
2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는 한쪽으로 다 넘기는 는 0꼴로 만드는 2x-y는 0 이렇게 만들 건데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죠?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학생들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었어요? 당연히 근해 공식을 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냥 근해 공식을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x는 이라고 써질 거고 근해 공식을 쓰니까 1 뿔마 루트 1 플러스 y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선생님 뭐예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x랑 y랑 위치를 바꿔서 써라. 그러면 y는 하고서 써질 거고 이때 1 뿔마 루트 1 플러스 x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심이 이거네요. 선생님 얘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골라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골라요? 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서 써졌던 내용, 정의역, 제시 이 내용인데 얘가 지금 역함수의 정의역, 아니 본함수의 정의역이고 지금 본함수의 치역은 y가 지금 또 1 이상이었단 말이야. 아니 마이너스 1 이상이었단 말이야.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역함수의 치역이 본함수의 치역이 얘의 정의역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요 이렇게 써질 거고 원함수의 정의역이 얘의 치역으로 변환이 됐으니 y 값이 1 이상이요 써줘야 되는데 얘 때문에 지금 여기 y가 치역이 이때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 답을 쓸 때 이거의 역함수는 f는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당연히 정의역 제시해 주셨으니까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문제를 풀었어요. 다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역함수 구하는 건 1대1 대응인지 꼭 확인을 하세요. 근데 당연히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니까 문제를 풀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 이때 두 번째 내용부터 다시 들어갔을 때 x는 f 인버스 y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강조한 거 뭐야? x에 대한 방정식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고.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에서는 x랑 y랑 바꿔서 쓰시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있으면 제시를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3 역함수값 구하기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우리 성질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역함수값을 구한다고 해서 역함수를 다 구한다가 아니라 역함수에서 성질 1번에서 썼었던 fa가 만약에 b라면 그러면 이때 f 인버스의 b는 a예요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요. 우리는 웬만하면 역함수를 이렇게 본함수, 원래함수로 바꿔줘서 해석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3번 보니까 1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b래요. 근데 f1은 7인데 f 인버스 10이 4였었을 때 그때 ab 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식 f 인버스 10은 4다 이 해석을 다시 바꿔주면 우리는 f4는 10이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야? 이제 마지막 계산하려다 보니까 얘가 1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1차 함수의 해석이 얘는 1,7이라는 좌표와 그 다음에 4,10이라는 좌표를 지나가는 두 직선이니까 그냥 첫 번째 기울기부터 구하면 되겠죠. 그럼 x값이 1에서 4만큼 증가했으니 3만큼 증가했고요. 7에서 10만큼 증가했으니 3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기울기가 1이고요. 그러면 최종 fx는 이라고 쓰니까 기울기가 1인 x 거기에 1,7 지나간댔으니까 얘는 6이요. 그러면 얘가 지금 fx구나. 그럼 이때 a 값은 최종 1이 되었고 b 값은 6이 되었으니 a 플러스 b는 7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뒤에 쪽 한 문제에서 더 보겠지만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실제로 안 구하고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 예제 4번으로 보면서 한 번 더 잡아봅시다. 예제 4번도 역함수값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 gx는 x 마이너스 8인데 이때 g서클 f 합성한 거에 역함수는 거기에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요. 그럼 아까 역함수 성질 배웠던 거에서 분배를 해줘서 선생님 얘가 바뀌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꾸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할 거라고. g서클 f의 전체 인버스의 1 값을 구하라는데 이거를 그냥 난 k였다 이렇게 놓는다면 이때 방금 역함수 성질 1번 성질에 의해서 나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g 서클 그러면 f의 뭐가
당연히 얘가 들어간 k가 결국 1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이제 우리 앞에 쪽에서 했었던 합성함수 값 해석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g에 fk가 들어간 거니까 g에 fk가 들어간, 즉 fk 마이너스 8이 1이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러면 이때 fk가 지금 9가 되었고, 근데 fk가 뭐였어요? 여기에 k가 들어간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9예요 라는 계산을 하자라는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2k가 3이고요.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근데 이 k가 뭐였어요?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g서클 f의 인버스 1 값을 물어본 거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분배해줬다가 아니라 거꾸로 해석, 즉 역함수 구하기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면, 즉 선생님은 1번 성질을 거꾸로 해석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다. 역함수 실제로 웬만하면 안 구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유형 4번 똑같이 역함수의 성질인데요. 이번엔 어떤 성질을 쓸 거냐면요. 우리가 방금 아까 여기서 기억했었던 F 서클 G, 방금 문제랑 이번엔 좀 다르게 인버스 씌워져 있는 얘는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성질 하나 기억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행동은 아까 F랑 그리고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는 좀 간단하게 식을 바꿔주고 문제를 풀 겁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예제 5번 이제 다룰게요. fx는 x 플러스 1이고요. gx는 3x 마이너스 6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뭐야? f 서클 그리고 f 서클 g의 인버스, 거기에 서클 f3의 값을 구하라는데, 우리는 이때 이 문제는 수학을 이번에는 거꾸로 이 결론식을 갖고서 먼저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뭐를 할 거냐? 이 인버스 얘를 먼저 풀어줄 거라고. 그러면 얘는 f 원래 있었던 거 거기에 얘를 풀어주면 뒤로 바뀌어지겠죠. 그럼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거기에 서클 f인데, 이때 우리 합성함수에서 배웠던 성질은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그럼 난 결합법칙에서 뒤에 거 먼저 계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배웠던 성질 역함수랑 본함수랑 합성을 하면 얘는 항등함수가 돼요. 그러면 f 서클 g 인버스 서클 항등함수인데, 거기서 항등함수 성질에서 뭐죠? 선생님 어차피 이 자체의 하나의 함수와 항등함수를 연산을 하면 그냥 그대로 f 서클 g 인버스가 나와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결론 최종 얘는 f 서클 g 인버스에 거기에 지금 3의 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럼 이제 이 값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f 안에 g 인버스 3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집어넣기 위해서 g 인버스 3을 알아야 되고, 근데 아까 역함수 구한다고 안 구한다고? 안 구한다고. 그럼 안 구하니까 이때 나는 지금 g 인버스 3이라는 값을 다시 몰라 k. 그러면 여기서 성질로 그러면서 나는 지금 gk가 3이요 이렇게 해서 k 값을 먼저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gk 여기 위에 있던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니까 3k 마이너스 6이 3이요. 그럼 3k가 9요. 그럼 k 값은 3이요. 그럼 얘가 3이니까 g 인버스 여기가 지금 3이 들어가서 결국 나는 최종 f3 값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 그럼 f3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답은 4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질을 이용해서 기호들을 먼저 줄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예제 6번 문제, 이때 여기서 다룬 역함수의 성질은 그럼 선생님이 어떤 성질을 갖고서 문제를 풀 거냐면, 아까 여기서 배웠던 내용 f랑 어떤 g랑 합성을 하였더니 선생님 항등함수가 되었대요 이 말이 있었죠. 그럼 이 말은 지금 무슨 소리였냐 라고 한다면 g라는 이 함수가 f의 역함수였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도출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예제 6번 실제로 볼게요. 함수 f의 역함수를 일단 gx라고 할 거래요. 그럼 첫 번째 받아쓰기를 쓰다 보니 f의 역함수 f 인버스를 난 지금 g라고 쓰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두 번째 여기서 단서 이거 잘 보세요. f에 거기에 지금 2gx-x-1을 합성을 하였더니 이때 x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x가 뭐죠? 항등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f에 거기에 지금 두 번째 쓰여져 있는 f에 거기에 2g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얘가 지금 항등함수 i가 되었다. 항등함수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얘도 지금 첫 번째 1번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얘는 f 인버스가 2g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결국 뭐야? 1번과 2번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f 인버스는 g라고도 쓰고 f 인버스는 2g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쓴댔으니까 결국 gx가 지금 2g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똑같구나.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러면 최종 여기서 우리는 gx를 바로 찾을 수 있고 gx는 x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답변할까요? g서클 g3의 값을 구하세요. g서클 g3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빨리빨리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g3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g4를 물어본 거고 그럼 g4는 집어넣으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잘 안 보여요. 분명히 잘 안 보여요.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보는 연습하자고 이 예제를 깔아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쪽에 한 번 더 깔아줬으니까 우리 그 문제 한 번 더 보고 해석해 봅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형 4번 문제도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선생님 이때 여기서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F랑 어떤 G랑 합성을 하였더니 결국 항등함수가 되었다. 이 말. 그리고 아까 거기 상태에서 하나 더 다루는 건 선생님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면 결국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인 본함수가 나와요. 항등함수랑 합성했을 땐 항상 얘가 나와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고 7번을 볼게요. 두 함수 fx는 x 플러스 2고요. gx는 4x 플러스 3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뭐죠? h 서클, g 서클, f를 했더니 그때 얘가 f가 되었대요.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줬다고요. 근데 이때 여기서 지금 이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선생님 여기 다시 받아 쓸게요. h 서클, g 서클, f가 결국 f가 되었는데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h 서클 g를 이번엔 먼저 해석을 할래요.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h 서클 g와 f라는 거를 합성을 하였더니 결국 f가 그대로 나왔대요. 뭐 얘기할까요? 그렇죠. 여기 위에서 방금 다뤘었던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 문장에서 깔아주는 내용은 h 서클 g가 항등함수구나.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이끌어냈다고. 그러면 이때 이거 갖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했더니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h 서클 g가 항등함수가 되었다면 이때 h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즉 hx는 g 인버스 x랑 똑같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언제 문제 마무리 지을까요? 쌤 h1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때는 g 인버스 1 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나 이번에 또 역함수 구하기 싫단 말이야. 그럼 g 인버스 1을 나는 또다시 k 써놓으면 이때 얘 문장을 결국 나는 gk가 1이요 이렇게 써서 k 값을 구하겠다. 이렇게 계속 이용을 하십니다. 그럼 나는 4k 플러스 3이 선생님 1이요. 그럼 4k가 마이너스 2요.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게 k 값이었으니 선생님 최종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래서 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까지 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의 함수로 같이 볼 수 있었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알겠죠? 다음 마지막 예제 볼게요. 유형 4번도 똑같은 역함수 성질을 이용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도 계속 이용할 거는 두 함수를 합성하면 결국적으로 항등함수가 되었다면 역함수 관계가 되는구나. f의 인버스가 결국 g가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이용하실 거고요. 선생님 여기서는 합성함수 문제를 이용해서 치환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이번엔 이용할 거예요. 그럼 예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대1 대응인 y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때 y는 f3x 플러스 1의 이거의 역함수를 gx로 나타내면 이라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받아쓰기처럼 f의 역함수 즉 f 인버스를 나는 g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 y는 f3x 플러스 1 이제 이거를 보는데 선생님 이때 치환이라는 걸 이용한댔죠.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3x 플러스 1 얘를 나는 h라는 걸로 즉 hx가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선생님 hx가 3x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종 f 서클 h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역함수 성질을 그대로 갖다 쓰다 보면 뭐야? 결국 얘는 h 인버스 서클 f 인버스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뭐였죠? f 인버스가 뭐였다? 아까 여기 상태에서 첫 번째에서 표현했던 f 인버스는 난 g라고 집어넣겠다. 그럼 얘는 결국 h 인버스 서클 g를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결국 나는 h라는 역함수에 거기에 지금 gx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hx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hx의 역함수를 얘를 지금 일단 y라고 써줬다면 y는 3x 플러스 1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첫 번째 x는 하고 바꿨겠죠. 그러면 선생님 x는 하고 바꿔주면 3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이렇게 바뀌어질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랑 x랑 y랑 바꿔주니까 즉 최종 h 인버스 x는 3분의 x 마이너스 1이었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뭐 하겠다? 여기다가 g를 집어넣으시면 끝나겠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 gx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죠. 3분의 1이요. 이렇게까지 쓰여지면 최종 답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이 상태에서 뭐 했냐?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기호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공부는 역함수 개념에 대해서 다뤄보며 기본 예제들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근데 학생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함수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지막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실제로 웬만하면 구하지 마세요. 역함수 문제 역함수 구하지 말기 안 구하기라고 생각하고서 우리 문제를 풀 거예요. 글씨가 좀 날아가더라도 이해는 해주시고요. 역함수 안 구하고서 그럼 어떻게 거꾸로 해석하면서 이 거꾸로 해석이라는 것 즉 성질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었으면 아래 댓글로 출석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쌤 진짜 힘내서 영상 또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